안녕하세요, 죽박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장이고요. 현재 코스닥은 760포인트 그리고 1.6%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서 지금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CPI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CPI는 간단하게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얼마가 내렸는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제 지표,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플레이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같은 돈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게 되죠.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있어. 근데 내가 기존에 샀던 1,000원인 이 금액, 이런 소비를 10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3,000원으로 올라왔다. 그럼 3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뭐 10개 또는 10개 이상이 필요한데 이것도 줄이고 사용을 했는데 물가가 더 올라서 더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비 심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제 경기 전반적으로 걸쳐 소비와 이제 투자 심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는 경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게 뭐 올랐다, 내렸다, 이로 인해서 신기하게 우리가 뭐 월급을 받거나 이런 것에 뭐 이런 소비가 월등하게 나아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전체적인 경제적인 전반적인 지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몸을 사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흐름에 따라서 우리 생활 소비라든지 생활 안정 이런 데에 좀 많이 불안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발표는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적으로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인지 일단 뭐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중동 이제 전쟁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인지 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현재 760포인트, 어제까지는 흐름이 좋았어요. 765포인트 위에서 상승 마감을 한 상태고, 시가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종가 위치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었으나 바로 아침에 이제 중동 전쟁, 이런 공격 전쟁 이제 뭐 폭격을 하니 많이 막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가스 그리고 유가, 이런 전쟁 리스크 있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가부터 코스닥이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이었던 기술주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흐름이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67,600원 그리고 75,000원 요 두 라인을 놓고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7,600원을 오늘 이렇게 위에서 찔러주긴 했으나 시가가 오늘 67,500원 보이시죠? 시가가 67,500원 이렇게 떴어요. 요 언저리에서. 하지만 상승이 반짝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아직 완벽하게 안착을 하지 않은 상태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안착이 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5일선 일단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 할 거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월요일 저번 주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었던 월요일, 요 월요일과 비슷한 느낌의 하락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67,600원 여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매매를 일단 신규 또는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여기를 확실하게 안착을 하는지 놓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은 아니죠. 그쵸? 신규던 추매던. 왜냐면 여기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뚫린다는 거는 다시 한번 저항 구간이라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고요. 저항 구간을 돌파 후에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다시 한 번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되면서 다시 확률은 여기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어설프게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하셨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손실이 일단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내가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여기가 뚫린다? 그럼 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은 로보틱스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이런 계단식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구간에서 돌파가 될 때 요런 어설픈 구간, 여기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지 않은 구간에서 내일 상승이 나올 거야 라고 종가 베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낭패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건 확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 안착이 나오고 나서, 안착을 하고 확실한 구간이 확인되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혀 늦지 않아요. 예. 모든 재료와 정보, 요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평균 단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평균 단가를 위해서예요. 평균 단가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없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이렇게 쭉 계속 강한 상승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계속 강한 상승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건 우리 욕심입니다. 욕심. 그쵸? 욕심인데 언젠가 조정을 한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조정을 받아도 우리가 이런 안전한 평단을 홀딩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쵸? 요런 구간에서 잡아서 확실하게 67,600원이 내 평단이야. 근데 10만원이 갔어. 10만원이 갔는데 조정을 받아서 만약에 9만원 9만원 또는 8만원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아. 그래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평단에 우리가 잡아왔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위에 계셨던 10만원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를 확실한 구간에서 이런 구간을 터치할 때 매수를 해서 만약에 평단을 줄여놨어.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확실한 구간에서 대응이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이런 CPI 소비자 물가 요거로 인해서 일단 발표를 앞두고서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은 더 강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인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자산을 제외하고 비안전자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안전자산, 주식, 코인, 그리고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런 하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확실한 구간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발표가 지난 후에 조금은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가 지나서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매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예. 뭐 매매를 막 무조건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저점에 공략을 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를 하시길 바랬는데 매매를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오늘은 쉬세요. 오늘 쉬시고 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요번 주 뭐 이렇게 흘러가죠. 요번 주 흘러가면 15일 이제 장도 쉬고 하니까 요번 주는 매매를 쉬겠다. 예,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하실 분들, 요런 분들은 요번 주는 매매를 자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편하게 주가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보셔도 아직 크게 이탈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여기서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주고 요런 상승이 한번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물량이 그대로 나갔죠. 들어왔다가 물량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효다. 무효. 이 캔들은 무효예요. 무효이고 현재 요 박스권 그대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런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빠졌지만 다시 말아 올렸죠. 말아 올렸기 때문에 아직 요 박스권 언저리 요 금액대는 아주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충격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하더라도 거래량 이런 것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일시적인 하락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고 두산 로보틱스 저점에 우리는 어떻게든 저점에 잡을 궁리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든 저점에 잡을 궁리 요거만 신경 쓰시면 돼요. 평균 단가 아시겠죠? 평단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저점에 잡을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뭐 드시려면 저점에 잡을 상황밖에 궁리를 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매매 자제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혹여라도 뭐 그 라인을 돌파가 나온다 라면 짧게 놓고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흐름과 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변동성은 주지 않을 것이다. 변동성은 주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위에 계신 분들이라도 어차피 상승은 나올 거예요. 우리 로봇 시장의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로봇 AI 요런 시장은 아주 전망이 너무 밝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우린 낮은 금액에서 잡아야 된다. 물론 더 낮은 금액에서 잡으면 더 좋고요. 하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금액대이다. 하지만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오늘 정보도 좀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고 하면 제 주박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죽박이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죽박이었습니다.